지방 쪽에 미분양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대구 그리고 광주 이후에 지금 대전도 위험하고 또 계속 오른다는 다른 광역시들도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미분양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 지역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예요? 울산입니다.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아파트는 많죠 사실. 근데 5년 이하면 새 아파트라고 비싸고 5에서 10년 사이면 준신축이라서 신축보다 조금 덜하지만 비싸고 10에서 20년까지는 얘기가 달라지다가 20년에서 30년 이 정도 되면은 곧 재건축 되니까 가격 올라가기 시작한다. 사실 이때부터 슬슬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30년 넘어가면 또 재건축 아파트라고 또 올리죠. 구축보다는 신축 살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가 일단 구축에 비해서 너무 비싸죠. 재건축이랑 두 개가 가격 끌어올리니까 그 다음에 구축 다시 따라서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죠. 특히 지방일수록 새 아파트 중심 가격 상승 가파르다 이런 말을 왜 계속하느냐? 분양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전세가도 고공행진이래요. 매수 우위로 반전했고 해운대구보다 동구가 더 빨리 오른다. 5대 광역시 중에서 1위다.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5년간 12억 초과 고가주택이 2배가 되었다. 왜 하필 12억 초과로 했을까요? 딱히 이유는 없어 보이죠. 적당히 제일 많이 늘어 보이는 거, 말할 수 있는 것들 봤을 때 대출 안 나오는 15억을 하든가 9억을 하든가 애매하게 12억 잡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분포 현황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저렴한 게 많은데 고가주택 2배나 늘었다. 요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15년 기준으로. 요때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됐죠. 그래서 집 사면 계속 오른다. 울산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는 이유 뭐예요? 조선업이 활기를 찾았다. 그래서 거제, 창원, 울산 부동산 시장이 경기 회복 기대감의 시대도 상승 중이다. 자, 조선업 때문에 거래량 증가하고 활기 찼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선업이 침체될 때도 울산은 계속 오른다고 그랬어요. 거제도, 창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경기 회복 때문에 오른다. 사실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도 올랐기 때문에 경기 회복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가 문제고 특히 거제, 창원, 울산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조선 활기 찾았다고 하는데 요만큼 활기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분양 홍보다. 이거 법으로 제정 안 하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서 마지막에 분양 홍보한다. 처음부터 광고라고 써라. 자, 그러면서 지금 13년 만에 최대 수주. 그러면 요거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호황이지만 슈퍼사이클 아니다. 그리고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잘 팔리면 뭐하냐. 원자재 가격 다 올랐는데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광물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데 광물 가격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금, 은, 동 비롯해서 철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노동자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일거리는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인력을 다 잘라버렸죠. 다시 돌아와서 일하면 좋은데 그분들도 다른 곳에 취업을 해야 되겠죠. 언제 다시 저게 조선업이 살아날 줄 알고 그것만 손가락 빨고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거다. 지금 보면은 고연령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연령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 되는 20대부터 50대까지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인구 현황 보면 어때요? 영유아 10대 빠지는 거는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30대, 40대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20대도 완만히 줄고 있고 50대도 마찬가지고 60대 이상에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방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더라. 자, 인구 보면 어때요? 부산이나 경북은 그렇다 칩시다. 가까우니까. 근데 경기도, 서울 이런 데로 많이 빠지죠.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찾아서 갔다. 조선업이 불황일 때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면 좀 안고 가서 호황일 때 확 또 밀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강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싼 인건비 주고 여럿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 거기다 문제는 뭐예요? 맨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주택보급률 전국 최고예요. 빈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말 바꾸는 거 뭐예요? 예전에 공급 제일 많은 시기 때부터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와서 살고 싶은 새집이 부족하다. 살고 싶은 새집이 부족하면은 구축은 왜 올라요? 서울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절대 공급 부족 아니죠. 그런데 살고 싶은 새집이 부족하다고 재건축이라 신축 올랐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구축은 오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전방위적으로 다 올리고 있죠. 부족하지 않은 공급으로 공급 부족이라고 여론 만들어서 집값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울산 같은 데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집값 오르고 세금 올리니까 세입자한테 떠넘긴대요. 근데 그거 어디서 바로 나와요? 세금 제일 많이 올린 지역 어디예요? 이번에 세종이죠. 세종 세금 제일 많이 올렸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랑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그 조건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111.5%다. 빈집은 3만 호가 넘어가고 있죠. 오른 이유는 뭐다? 투기 요인이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이 다 거짓인 게 서울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데 지방 가보면 다 나온다. 서울 집값 오른다는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답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최고 수준인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무슨 소리예요? 실수요들은 이미 살 만큼 사고 지금 투기 수요들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폭탄 받는 사람이 제대로 터진다는 거죠. 가격지수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못 늘었다 조금 줄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세가 상승폭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전세가를 보면 어때요? 집값 전세값 다 올려놨는데 전세값을 더 많이 올리니까 역대 최고 찍고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갭 투기하기 좋은 지역. 갭 투기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전세 사기 당하기 좋은 지역이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겠더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들은 사람들이 깡통전세로 피해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더더욱 그런 집에 안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신 분들이 그럼 결국에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진다. 모 아파트는 매매는 7,700인데 전세는 9,000이다. 매매는 1억 1,200인데 전세는 1억 3,000이다. 다른 집이지만 최근 거래를 보니까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자, 약속의 6월보다는 11월에 많이 늘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수준 회복 못하고 있죠. 6월은 끝났어요. 이제 절세 매물 끝났으니까 6월부터 패닉바잉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지방이니까 그나마 여력되는 사람들이 사면서 약속의 6월이 왔지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외지인 역시도 그때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제 와서 외지인들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법인들은 잘 팔고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죠. 아파트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자, 이게 막 경매 이렇게 찍히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6, 7천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거품이다 라는 거죠. 전세 역시 보면은 한 건 거래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여기도 올랐다가 안정되고 있다. 이런 수순으로 보이죠. 자, 딴 데도 보면 어때요? 7천 정도 거품 끼었고 자, 저렴한 아파트 떨어지다가 갑자기 오른다. 지금 막 1억 미만 갭투기 여기저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뛰었으니까 인제서야 거래량 들어가고 있는데 상승폭은 이제 한결 드러내고 있다. 자, 전세가도 보면 어때요? 시가 올리면서 전세가 쭉 올리고 있다. 깡통전세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 뭐예요? 800이에요 800. 여기도 1100. 진짜 저가 아파트는 깡통전세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라고 빌라랑 다르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올랐죠. 이만큼 급격히 올랐어요. 이런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오르다가 지금 거의 뭐 보합세로 가고 있는 수순이죠. 마찬가지로 전세가 끌어올려서 올리고 있는 거다. 매물 어때요? 맨날 저렇게 다 오른다고 하더니 5월 돼서 매물 슬슬 줄긴 했지만 매물 부족이라고 보기에는 올해 초에 비해서 매물이 훨씬 많은 상황이죠. 올해 초 기준으로 매물도 2,000건 가까이 늘었고 전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맨날 매물 부족하다고 하더니 월세가 좀 줄었고 이 정도죠. 거기다 미분양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미분양 낮다고 하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거기는 핵심 지역이 아니라서 핵심 지역이 아닌데부터 미분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매수 심리에서는 핵심 지역이 아닌데도 미분양이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서울 근처 가보세요. 미분양 천국이었던 검단이 싹 다 팔렸어요. 매수 심리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파는 것들 속출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방 쪽은 슬슬 손 털고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걸 뭐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분양 물량 폭탄에. 그러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는 물량 폭탄 내세워야 된다. 재건축 빨리 해라. 재개발 빨리 해라. 공공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량 폭탄 맞아요? 집값이 오히려 올랐던 작년이 물량이 제일 많았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던 재작년에 물량도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물량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작년 수준이죠. 작년보다 좀 적어요. 기간 대비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무슨 물량 폭탄이냐. 요거 두 개만 합쳐도 지금 이때보다 많은데. 자, 거기다가 입주 없어서 집값 오른다고 작년에 그날일 쳤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 슬슬 시작되죠.
1418세대 중에서 일부는 들어왔고 올해가 좀 적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입주 폭탄 예정되어 있다. 분양 연장 계속 추가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오른다.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일단 공급 부족 아니죠? 저금리, 시중금리 이미 한참 올랐습니다. 자,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리니까 집값이 오른다. 저금리 끝나면 전세도 끝나요. 그럼 여기는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주택보급률은 115%인데 살고 싶은 집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입주도 계속되고 분양도 계속되고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더 오를 이유 있어요? 결론. 자, 첫 번째. 공급 폭탄은 입주예요. 분양 가지고 자꾸 말 걸지 마라. 입주가 폭탄일 때는 분양 부족, 분양이 폭탄일 때는 입주 부족 해가지고 여기저기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양이 부족하면은 그거는 미래가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기에는 예를 들어 서울은 2023년부터 공급이 폭탄인데 지금 오를 이유가 없죠. 얼마 안 있으면 공급 폭탄인데. 그럼 분양 부족이라고 하면은 분양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분양도 많아요. 공급, 입주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유출되고 있죠. 요거는 그냥 출생아 수 감소 이 정도가 아니라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 산업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산업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에는 산업이 죽어가고 있을 때 너무 많이 올려놨다. 그럼 산업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도 이미 보급률도 높고 공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지방은 투기 수요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띄운 곳들이 많고 특히 대표적으로 재작년엔 대대광이었다면 작년에는 부산, 울산 이런 데를 많이 쓰셨죠. 그런 곳들 늦게 올렸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